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7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원내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신임을 받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진로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좀 엉뚱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 가는 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하는군요. 우리 집안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2022년에 저격하기 위해서 500년 전에 칠곡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TV에 나올 때 말세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이 메시지는 항상 거기에 가시도 있지만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머라는 게 여유라는 건데, 그래서 왜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기사를 읽어보니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향해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연결시킨 TV조선 뉴스 현장에 출연한 김병민 위원장의 발언을 이렇게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방송에서 이전 대표가 아니죠. 이제는 이 대표입니다. 이 대표의 칠곡 방문이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칠곡이 누구의 지역구인가? 정희용 국회의원 지역구다. 정 의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됐는데 비대위원들은 사퇴하지 않고 존속하겠다고 하니까 한방 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조상의 묘를 찾아서 이전 대표가 여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으나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제가 조금 전 해석했던 여지들도 상당히 가능하다. 정치를 항상 게임처럼 바라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글을 이준석 대표가 올렸는지. 우리 집안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2022년에 저격하기 위해 500년 전에 칠곡에 자리 잡았던 거냐,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TV에 나올 때 말세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이상 제가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어제 법원의 결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만 직무 정지가 된 거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는 또다시 주호영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제가 별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문매를 때렸는데
요약하면은 싸가지 없다. 뭐 성상납 운운.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성상납 운운 하는 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될 뿐 그게 사실로서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논외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한 동서고금이 다 합의한 원칙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징계하든지 감옥에 보내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구속영장 신청 청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막 그런 뜻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인으로 본다. 이 두 가지 원칙은 그것을 마련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희생되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법치주의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비판에 뭐가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준석을 비판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특히 강경 또는 바보스러운 유튜버들이 앞장서가지고 문매를 때렸는데 논리가 없다 이겁니다. 논리가 없으니까 기억되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주장에는 경청할 부분이 많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정당의 민주주의,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사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딱 한 분 모자랍니다. 지금 결심해 주세요 하면서 그 밑에 국민의힘 피플 파워 파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링크를 붙였습니다. 요게 이준석의 전략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당을 깨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전략이 있습니다. 즉 국민의 힘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당원 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등장 이후 국민의힘 당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공이죠.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당원이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후보도, 그게 지사 후보든지 시장 후보든지 국회의원 후보든지 후보도 당원들이 선출한다. 미국식이죠.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지금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중심 세력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욕만 할 뿐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준석은 전략이 있습니다. 당원 가입 운동입니다.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준석만한 전략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이 게임이 아주 근사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국민의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찌했든 지난 3번의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 이기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쳤지만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1번 아니면 2번일 겁니다. 문제는 그런 공로자를 몰아내는데 비민주적 방법이 적용되다가 법원의 관여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이준석을 욕하는 분들도 이준석만한 실력을, 전략을,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합니다. 싸워도 좀 근사하게 싸워야 합니다. 치사하게 싸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